그 정도야? 뭘 이런 거 하는 거지? 운동에서 나도 그치? 나 어떻게 끊을까? 근데 물린 망했어. 물리는 사생금 나왔고 화학은 화학 쌤 4개 봤잖아. 물은 화원, 지원지 2 갔는데 설아, 설날 보기 힘들다? 늘 그럴 거야? 바빠? 한 번 더 그따위 변명하면 찢어버리는 거야. 자, 왜 안 왔어? 차 갔어 또? 이번 주도 차 갈 거야? 네가 판단해.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화원 1등급, 지원지 1등급, 물리 4등급. 그럼 화학 질문하면 응? 가능? 미안한데 진짜 17년이 지났거든. 오조는 5-3 기억나요? 근데 선생님이 딱 강사 한 26살, 7살 그때는 좀 받아주긴 했어. 근데 이제 심화는 좀 못 받아주고 그러니까 좀 기초적인 부분 있잖아. 그런 건 좀 받아주긴 했고 지구과학은 그래도 대세 입사했을 때 한 1년 정도 받았던 것 같아 그냥.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은 애들이 질문 안 하고 그러니까 까먹더라고. 그래서 언제지? 한 3년, 4년 전인가? 그냥 선생님께 재미로 자신 있는 거 한번 봐보자. 지구과학 나는 열심히 했었거든? 했는데 50원 반타작 못하던데? 가끔 그냥 뭐 기억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치?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수학이 한번 계속 하니까 기억나는 건데 기억 안 나더라. 자, 시작할게요. 자, 삼각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 자, 그 전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수업 개념 설명이 조금 길 거야. 삼각비부터 복습은 할 거예요. 알겠죠, 지용아? 자, 그러면 삼각비부터 시작할 건데, 자, 삼각비를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직각삼각형의 변의 비율을 우리가 삼각비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3가지 배웠었어. 뭐 배웠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던 거 기억하지? 그거부터 복습할 거야, 그냥. 자,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녀석을 A라고 하고요. 자, 이 녀석을 B라고 하고, 이 녀석을 C라고 하고, 변의 길이 A, 자, 그 다음 B, 자, 그리고 C라고 하면요.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건 사인입니다. 자, 사인만 쓰는 게 아니라 각의 크기를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셔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사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 우리가, B편분의 높이라고 정의했었죠. 많이?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인 A를 어떻게? 자, B분의 A라고 정의했었어. 자, 두 번째는 코사인이죠. 자, 코사인 A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 자, B변분의 밑변 이렇게 정의했어요.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녀석을 나타내게 되면 자, B분의 C다라고 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 이렇게 정의했죠? 자,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했죠. 맞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C분의 A가 되는구나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정의했었잖아. 괜찮니?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사실 배웠던 건 되게 많아. 자, 배웠던 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좀 지우기 왜 이래? 자, 그 중에서도 특수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치? 특수각. 자, 민기야, 특수각이라고 하는 건 각이 몇 도일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자, 주어진 각이 0도일 때, 자, 그 다음에 30도일 때, 자, 45도, 그 다음 60도, 그리고 90도일 때 이거를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정의했죠. 아니? 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뭐를 배웠냐면 사인과 자, 그 다음에 코사인과 마지막에 탄젠트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구했어? 삼각비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외웠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그래가지고 천천히 정리하게 되면요. 첫 번째 사인은 0일 때 0, 30도일 때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루트 2 자, 그 다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정의했고요. 90도일 땐 1이라고 정의했죠. 맞습니까? 자, 코사인은 그리고 사인의 반대였지, 지용아. 그치? 자, 그래가지고 반대로 0일 때 1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자, 그 다음에 2분의 1 자, 그리고 코사인 90도일 때가 오히려 0 이렇게 된다. 괜찮아요?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0일 때 몇이었어? 0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0도일 때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정의했었고 45도일 땐 1, 자, 그 다음에 루트 3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마지막에 탄젠트 90도는 정의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물론 그 뒤에 무슨 값을 구하고 하는 건 좀 생략할게요.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녀석 y축이야. x축이야. y축이야.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어떤 1차 함수가 민기야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중3 때 뭐라고 했어요? 양의 방향이라고 정했어요. 양의 방향. 알겠니? 이 방향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무슨 방향이라고 했다? 양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분면을 부르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사분면이죠. 그렇죠? 이게 양의 방향이고요. 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주영아 어떤 방향이 돼?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1차 함수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라고 정의했었어. 괜찮니? 그 양의 방향이 뭐가 된다?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고, 자, 그때 내가 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뭐로 판단할 수 있었어?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민기 괜찮아? 왜냐면 탄젠트라는 게 결국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우리가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정의할 때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정의했죠.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울기라는 건 탄젠트 알파도랑 똑같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었어요. 민기 괜찮아? 자, 여기까지 제가 중학교 때 과정을 복습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64쪽에 이제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 자, 5-1번에 일반값과 호도법이라고 돼 있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자 60분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게요. 60분법. 자, 지용아, 60분법이 뭐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180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들아, 180도하고 180은 다릅니다. 맞죠? 기준이 달라요. 자, 180도라고 하는 거는 도라는 기준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따라하니? 그럼 이거 어떻게 정의한 거야? 원의 중심각을 하나의 크기로 봤을 때 걔를 360개로 쪼갠 거잖아. 그치? 그 중에 하나의 중심각을 우린 1도라고 정의한 거야. 민기 괜찮니? 자, 근데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각의 체계를 배웠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뭐를 추가적으로 배울 거냐면, 자,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일반각. 자, 그러면 일반각을 정의하기 전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중학교 때 배웠던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 각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각의 정의. 민기야,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정의가 뭐야? 잘 기억을 못해요, 사실은. 자, 정확히 말하면요. 어떤 한 지점을 기준으로 방향이 다른 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방향이 다른 반직선이 있을 때 이 사이에 끼어있는 크기를 우린 뭐라고 정의하겠다? 각이라고 정의했어. 중학교 1학년 때.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도라고 정의하면은 각 AOB를 뭐라고 하겠다? 알파도라고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거야.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괜찮아? 반직선과 반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크기, 그거를 각의 크기라고 했다. 민기 괜찮니? 자, 근데 일반각은 뭐냐면 이거야. 자, 이제 각을 정의하려면 지금 이 화살표가 2개 있어야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지금 배웠잖아,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자 5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초침을 내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른다?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니? 자, 그리고 이 시초선은 뭐냐면 항상 고정돼 있을 거야. 자, 굳이 좌표로 말하자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뻗어 있죠. 이 시초선은 항상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바늘이 움직이면서 각의 크기를 가정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민기야, 얘는 가만히 있겠지만 얘는 움직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새끼는 자, 움직일 동자에 바늘 경자 써서 우리가 앞으로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움직이는 바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얘는 가만히 있고 동경이 움직이면서 뭐를 나타내는 거야?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봐봐. 지금 내가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각을 몇 도라고? 뭐 대충 60도라고 가정해볼게. 이래니? 그런데 동경이라고 하는 건 계속 움직일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60도까지만 움직여. 그럼 60도겠죠? 괜찮아?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바퀴를 더 움직였어. 그럼 민기야, 60도에다가 몇 도를 더해야 돼? 360도를 더하겠죠? 맞니? 그럼 방금 60도에다가 뭐 했냐면은 360도라는 걸 한 번 더했어. 맞아? 그럼 내가 민기야 한 바퀴를 더 돌았어. 그럼 360도를 몇 번 더해야 돼? 2번 더해야 돼. 그럼 60도 더하기 360에다가 곱하기 2가 될 거고 60에다가 360을 몇 곱해야 돼? n번 곱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거야. 첫 번째 각이나 두 번째 각이나 세 번째 각이나 네 번째 각이나 실제로 각의 크기는 다 달라. 달라요.
60도하고 420도는 각의 크기가 다른 건 맞아. 이해됐니? 그런데 실제로 시초선과 동경으로 나타내게 되면 민기야, 동경의 위치가 서로 어때? 똑같겠죠. 60도도 여기겠지만 한 바퀴 더 돌아서 생긴 420도도 동경의 위치는 여기고요. 한 번 더 더해서 생긴 녀석도 동경의 위치는 여기고요. 자연수만큼 더 돈다 해도 동경의 위치는 똑같죠. 맞니? 이렇게 동경의 위치가 똑같은 각들의 모임을 우리가 앞으로 일반각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아니야. 뭐가 일치해야 돼? 시초선과 동경의 크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서 우린 일반각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60도에서 각을 나타내라고 하면 당연히 60도라고 하겠죠. 420도의 각을 나타내라고 하면 420도라고 해야겠죠. 괜찮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순간,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알파도라고 해야 이게 일반각의 정의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이거야. 실제로 시초선과 동경사의 크기는 60도긴 한데, 알파도긴 한데, 얘가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민기야, 실제로 내가 이게 없고 여기 60도라고만 돼 있으면 이게 한 바퀴 돈 건지 두 바퀴 돈 건지 100바퀴 돈 건지 판단할 수 있어? 사실 모르죠. 하지만 동경의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그 각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 알파도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알파도라고 하는 거는 0도보다 크거나 같고요. 알파도라고 하는 거는 360도보다 작아야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짜투리 각은 늘 우리가 어떻게 0부터 360도 이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민기야, 여기 얘는 뭐가 돼? 회전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으니까 보통 자연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거야. 알겠니? 근데 민기야, 내가 이렇게 도는 걸 무슨 방향이라고 했어? 양의 방향이라고 했죠. 근데 얘들아, 뒤로 돌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뒤로 도는 건 무슨 방향이야? 그러면 음의 방향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0이 들어가게 되면 돌지 않은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결국 여기 n에 들어가는 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돌던 뒤로 돌던 결국 정수꼴로 돈다는 거야. 괜찮니? 따라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반각을 보게 되면 항상 0부터 360도 사이에 들어간 각에 대해서 늘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럼 내가 이런 게 있어. 자, 380도라고 하는 거를 일반각으로 나타내고 싶대. 그러면 36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380도 해버리면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없는 거잖아. 왜? 뒤에 들어간 짜투리 각은 늘 몇 도? 0부터 360 사이가 돼야 돼. 민기 괜찮아? 그러면 이 380도에서 민기야 몇 도를 빼주면 돼? 그렇지. 한 바퀴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 한 바퀴를 빼주는 거야. 그럼 결국 뭐가 돼? 20도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일반각인 거야. 괜찮니? 각 아닙니다. 일반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은 게 뭐냐면 360의 배수를 좀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자, 360도 있을 거고요. 2배 하면 720도가 될 거고요. 자, 3배 하면 1080도가 될 거고요. 자, 4배 하게 되면 1440도 이렇게 될 겁니다. 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기억하고 싶다. 자, 그 360 더하게 되면 1800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360의 주기를 좀 몇 개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문제 풀 때 조금 좋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제가 몇 개의 예시를 들어서 일반각을 조금 나타내 볼 건데, 자, 65쪽에 몇 번 보냐면요. 461번 봐봐. 461번. 자, 461번 보면 민기야, 주어진 게 몇 도라고 돼 있어? 500도라고 돼 있죠. 맞아? 자, 집중하세요. 자, 그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일반각을 나타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곱하기 n이 될 거고, 민기야,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360도보다 커졌죠? 하지만 720보단 작잖아. 그치? 맞니? 그럼 몇 도를 빼주면 돼? 360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뒤에 몇 도? 140도를 써서 마무리 해주겠다. 이게 일반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65도 100 몇이야? 250도구나. 죄송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60도 곱하기 n을 할 건데, 봐봐. 민기야, 이거 음수 쓸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360도 더해야 되겠죠? 근데 360을 더해도 음수잖아. 그치? 그럼 360도를 두 번 더하면 좋겠네. 그래서 이 4개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계산할 때 조금 더 용이는 하다는 거야. 자, 720도 더하니까 몇이냐? 70도가 되겠죠. 맞아? 그럼 플러스 몇 도? 뒤에 70도만 추가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일반각이다라는 거야. 일반각의 개념 이해됐어요? 지영이 괜찮아?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제가 이거 아까 방향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정의했죠. 아니 얘들아 근데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디에서 존재하는 거야? 좌표 평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좌표 평면에서 정의를 해볼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으면은 항상 나는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시초선이라고 정의할 거야.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 있던 동경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각의 크기를 나타내겠다라는 거야. 다들 따라왔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몇 도가 돼? 0도가 되겠죠. 아니? 민기야, 그럼 여기 몇 도가 돼? 90도. 여기 몇 도가 돼요? 180도가 되고요. 여기는 몇 도가 돼요? 275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들아,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이렇게 각만 쓰면 안 돼. 뭐를 써줘야 돼? 360도 곱하기 n을 꼭 써줘야 돼. 알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쓰게 되면요. x축의 양의 방향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0도를 한 거야. 알겠니? 자, y축의 양의 방향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90도만큼 한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몇 도? 185를 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y축의 음의 방향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270도를 한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결국 봐봐.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제 몇 사분면? 1사분면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동경의 위치에 대한 각의 크기가 만약에 얘네 둘 사이에 있으면 제 몇 사분면이라고? 2사분면이라고 정의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겠다? 제 3사분면이라고 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뭐라고 했다? 제 4사분면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각의 크기를 보고 우리가 사칙연산인데 평면좌표에서 우리가 어떤 사분면의 동경이 존재하는지 뭐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어떤 알파도라는 각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도라고 할게. 이랬니? 자, 그러면 이 알파도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잘 봐. 360도 n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고, 자, 그 다음에 360도 n에다가 더하기 몇 도보다? 180도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보고 너네가 뭘 판단할 수 있다? 아, 이 알파도라고 하는 건 제 3, 4분면의 동경이 위치한 각의 크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써서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그치? 각의 크기만 보고 판단할 수는 있죠. 그쵸? 그냥 제가 예시로 적은 것 뿐이에요.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 4분면을 뭐로? 각의 크기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민기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4분면의 각의 크기에 대해서 배우고요. 책에는 없죠. 책에는 없는데 그냥 제가 진행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호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도법의 별표 3개. 호도법의 별표 3개. 들어갈게요. 자, 호도법의 별표 3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호도법하고 60분법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하고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 뭔지 배울 건데, 자, 60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도를 말하는 겁니다. 1도. 이해니? 자, 그런데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1도라고 하는 이 단위 체계를 그냥 일반적인 숫자 1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 예를 들면 내가 1 더하기 1도라고 했을 때 민기야 이거 두 개 더 할 수 있니? 실제로 못 더해요. 왜냐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1m, 1cm 더 할 수 있어? 못 더하잖아. 단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그 도라는 녀석을 일반적인 숫자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하겠다? 호도법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호도법이 뭐냐? 호의 비례해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정의하겠다라는 게 호도법입니다. 뭐라고? 호의 크기에 비례해서 각의 크기를 정의하는 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할 거야. 이해됐니? 민기 따라왔어? 자,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만들 식은
파이라고 하는 요 값이 60분법으로 결국은 180도랑 똑같아요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정의를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증명할 겁니다. 알겠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180도라고 하는 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인 파이로 치환을 할 건데, 그럼 결국은 이 180도라고 하는 각의 크기를 일반적인 숫자로 바꾸게 되면 3.14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선생님, 일반적인 숫자는 단위가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썼던 이런 수의 체계는 보통 우리가 뭐 34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많이? 이 녀석은 레디안이라고 하는 기호를 가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의가 되겠죠. 사실은. 그치?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도라고 하는 각의 크기의 단위를 뭐로 바꾸겠다? 레디안이라고 하는 단위의 체계로 바꿔서 우리가 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기야, 우리가 이 180도라는 걸 파이라고 바꿨다고 했잖아.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단위는 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근데 그 레디안이라고 하는 기호는 우리가 앞으로 생략해서 일반적으로 연산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민기가 뭐 지금 방정식 같은 거 계산했더니 실제로 x가 3 나왔어. 그럼 여기 안에 사실 레디안이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동안 레디안 안 썼잖아요. 그치? 앞으로도 안 쓸 겁니다. 앞으로도 안 쓸 건데 실제로는 그런 기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이가 어떻게 해서 180도가 되는지 이제부터 확인할 겁니다. 알겠니? 자, 아까 뭐라고 했어? 자, 호의 길이에 비례해서 각의 크기를 바꾼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 전에 제가 정의를 하나 해볼 건데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부채꼴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내가 이 부채꼴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잘 봐. 여기에서 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아지는 부채꼴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맞죠? 이거 정삼각형 아니야? 알겠지? 부채꼴인데 반지름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도 분명 존재하지 않을까, 민기야? 그치? 그때 생기는 이 중심각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정의하겠다? 1 레디안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민기야, 내가 아까 말했죠? 이 단위도 어쨌든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 기준이 뭐다?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생기는 이 중심각의 크기를 1이라고 딱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쨌든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괜찮니? 얘를 이제 일반적인 숫자로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쓸게요. 1 레디안. 자, 그러면 부채꼴이 생기기 이전에 사실은 뭐가 있었을까? 당연히 원이 있었겠죠. 많이? 자, 그럼 내가 뭘 할 거냐면, 자, 원의 둘레와 중심각으로 비례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중심각.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민기야, 우리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였던지 기억나? 2파이 R이었던 거 기억하죠? 오케이, 2파이 R이라고 할게. 2파이 R. 중심각은 당연히 360도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이 되겠죠. 많이? 맞아요? 그때 중심각은 뭐가 될까? 1 레디안이라고 정의했죠. 이해됐니? 이거를 비례식으로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60도 L은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뭐가 돼? 1하고 레디안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민기야, 우리 이 부채꼴의 정체가 뭐야?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똑같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있던 L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뭐로 바꿔도 돼? R이라고 바꿔도 상관없죠. 맞아? 자, 그렇게 되는 건 체형은 어떻게 돼? R 소거되죠. 많이? 민기야, 이 약분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건 뭐가 돼? 180도가 될 거고, 자, 우변에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파이밖에 없고, 여기 뭐가 돼? 1하고 레디안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민기 뭐라고 했어? 이 레디안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수의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생략하자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걸 180도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요거 필기 한번 해줄까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요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시간 괜찮아? 그냥 이거 참고용으로 쓰는 거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거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할 거냐? 호도법과 자, 60분법으로 우리가 각을 나타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건 이겁니다. 자, 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몇 도다? 180도다. 그럼 배수로 늘리게 되면 자,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360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자연수 배수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죠, 민기야. 그치? 맞아?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갑니다. 2분의 1파이. 얘는 90도가 되겠죠. 맞니?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3분의 1파이. 자, 3분의 1파이는 60도가 되겠죠. 180을 3등분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분의 1파이 하자. 4분의 1파이면 45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분의 1파이 하자. 자, 6등분 하게 되면 30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 그 다음은 다시 한번 쪼갤게요. 자, 12분의 1파이라고 하겠습니다. 민기야, 그럼 6분의 1을 반으로 더 쪼갠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더 반으로 쪼갰으니까 몇 도야? 15도가 되겠죠. 맞아? 오케이, 15도. 자, 그리고 12하고 15를 곱하면 실제로 180이거든요. 12 곱하기 15가 180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반대로 이것도 됩니다. 자, 15분의 1파이를 하게 되면 얘가 12도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필기 한번 해줄까요? 박스 하나 만들어서. 네, 책에는 없어도 제가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괜찮아? 자, 적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근데 요거는 조금 기억해서 나중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칠 때 조금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따 문제 풀면서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자, 방금 했던 증명 과정에서 이제 부채꼴에 자, 넓이,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볼 겁니다. 호의 길이. 책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반지름이 있고요. 반지름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호의 길이가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R, 그 다음 L이라고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정했었잖아요. 그치? 맞니? 근데 우리 이제 호도법 배웠잖아요. 그쵸? 이제 도라고 쓰지 않을 겁니다. 호도법을 쓸 겁니다. 자, 근데 호도법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을 할 거냐면,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하나 그릴 거고, 우리가 이걸 세타라고 읽을 거야. 알겠니? 세타? 각 세타라고 읽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울 겁니다. 얘는요,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곱하면 돼요. 이거 증명할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이 구하는 건데요.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세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요. 자, 2분의 1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하면 넓이가 됩니다. 알겠죠? 자, 증명 다 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넓이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하고 중심각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공식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구하는 공식이니까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의 쓰임새가 조금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방금 했었던 제가 요 증명 방법이랑 똑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호의 길이 L 구할 건데요. 첫 번째 원주는 2파이 R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중심각은 뭐가 돼? 중심각은 이제 360도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이제 뭘 배웠어? 호도법 배웠으니까 360도 대신에 2파이라고 하자. 민기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호의 길이는 L이고요. 중심각은 우리가 세타라고 정의했잖아. 많이 따랐어요? 자, 그럼 내항 곱하기 외항 해볼게요. 자, 내항하게 되면 2파이하고 L이 될 거고요. 외항하게 되면 2파이하고 R하고 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많이? 자, 근데 내가 여기서 2파이를 소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과 세타를 곱해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호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도 방금 제가 했던 비례식을 넓이로 바꿔서 진행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할게요. 알겠지?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타라고 하는 녀석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돼.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봐봐. 호의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할 때 이 각의 크기는 우리가 60분법이 아니라 항상 호도법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민기 괜찮아요? 자, 예를 들면은 반지름이 만약에 4고 여기 각의 크기가 만약에 30도라고 해보자. 근데 내가 이거 호의 길이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R하고 세타 곱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4, 여기는 30도라고 돼 있죠. 이거 30도라고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 30도라고 하는 건 결국 6분의 1파이잖아요. 그치? 무조건 뭐로 고쳐서? 호도법으로 고쳐서 6분의 1파이라고 한 다음에 계산하셔야 계산이 됩니다. 알겠죠? 따라오셨나요? 무조건 호도법으로. 다들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를 여기까지 배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옆에 볼 건데 첫 번째 463번 보겠습니다. 463번. 자, 550도라고 하는 게, 자, 몇 사분면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돼 있죠? 그럼 내가 이거 뭐 할 거냐면은 일반각으로 나타내볼게, 그냥. 자, 그렇게 되면 360도 n에다가, 자, 더하기 뭐가 될까? 360 빼게 되면 210 이렇게 되겠죠, 민기야. 그치? 맞아? 자, 그럼 아까 내가 사분면 그렸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180에, 여기는 270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 자, 그럼 210이라고 하는 일반각은 여기 이렇게 존재하겠죠, 민기야. 그치? 그럼 몇 사분면이 되는 거야? 아, 제 3사분면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380 볼게요. 마이너스 380. 자, 그럼 얘도 일반각으로 나타내자.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자, 치현아, 얘는 음수니까 양수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360 더하게 되면 양수, 음수? 네? 360을 더하면 양수, 음수? 양수 돼? 360 더하면 양수 돼? 음수. 아직 음수잖아, 그치? 그럼 360을 한 번 더 더해야겠죠. 그럼 몇이 나와? 340이 나오겠네? 괜찮아요? 이게 괜찮지? 몇 더한 거야? 720 더한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는 어디야? 4사분면 쪽에 동경의 위치가 가 있으니까 제 4사분면의 각의 크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 건데, 자, 뭐 할 거냐면은, 자, 465번부터 468번 보니까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고쳐라. 이게 우리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야, 민기야. 알겠니? 자,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민기야,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얘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한 건 사실이죠. 많이?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랑 삼각함수 그래프 들어가면서 60분법을 쓸 일은 사실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정도밖에. 대부분 다 호도법으로 고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볼 건데 240도부터 볼게요. 자, 245를 우리가 뭐로 고쳐라? 자, 호도법으로 고쳐라라는 거야. 자, 그럼 민기야 봐봐. 얘들아 봐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해보자. 60도의 4배가 되거나 30도의 8배잖아. 그치? 맞니? 가장 큰 단위로 시작하는 거야. 자, 60도잖아. 60도의 몇 배라고 할까? 60도의 4배라고 하자. 자, 근데 60도라고 하는 거는 호도법으로 고치게 되면 3분의 1파이잖아. 그치? 맞니?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1파이가 4개 있는 거니까 이 새끼는 3분의 몇 파이? 4파이다. 이렇게 바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는 외워주시면 사실 조금 좋겠죠. 맞아요?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300 보겠습니다.
자, 민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보게 되면 30도가 10개 있거나 60도가 5개 있는 거지, 그치? 그럼 큰 걸로 먼저 하자. 60도가 5개 있다라고 하자. 그럼 정확히, 조금 더 정확히 60도가 마이너스 5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러면 60도라는 게 다시 한번 3분의 1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각을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왜 옆에 있는 466번하고 468번 안 해요? 자, 4분의 7파이라고 할게요. 얘들아, 이 녀석은 이미 무슨 법으로 돼 있어? 호도법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미 호도법으로 돼 있는 건 60분법으로 바꾸라는 거야. 이건 더 쉬워. 왜? 파이라고 하는 거를 몇 도로 바꿔버리면 돼? 180도로 바꿔버린 다음에 4분의 7을 그냥 곱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쉽죠? 그러면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사실은 없죠. 왜? 파이를 180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럼 사실상 뭘 잘해야 돼?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는 걸 훨씬 더 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게 따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볼 건데요. 자, 46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렇게 꼴로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일반각의 크기가 요거였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호도법을 배운 순간부터 모든 각의 크기는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일반각도 다 뭐로 바꿔야 돼? 호도법으로 고쳐야 돼. 이랬니? 자, 그 중에서 360도는 몇 파이야? 맨 앞에 2파이라고 돼 있죠. 맞아? 그럼 결국은 얘는 2파이 n으로 바꿔야 되고, 뒤에 있는 각은 알파도가 아니라 호도법인 세타로 바꿔서 우리는 일반각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우리는 분명 하나 배웠지만 활용할 게 좀 더 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바로 밑에 보면은 첫 번째 5파이라고 하는 거를 호도법이 아니라 일반각으로 나타내래. 그럼 잘 봐. 민기야, 우리 아까 2파이라는 게 360도라고 했죠? 네. 우리가 일반각을 나타낼 때 가장 좋은 건 뭐라고 했어? 360도의 배수를 조금 기억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옆에다 써볼게요. 위에다 쓸게. 자, 우리가 아까 외웠던 게 뭐냐면 360, 720, 1080인가? 그 다음에 1440, 그 다음에 1800도였잖아. 자, 이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10파이.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뭐보다 쉬워? 이것만큼은 우리가 60분법보다 호도법이 더 편하죠. 맞니? 자, 그러면 지금 채영아, 얘는 너무 커. 그쵸? 그럼 몇 파이만큼 뺄까? 4파이만큼 빼는 게 되겠죠. 맞니? 4파이만큼 빼면 파이가 될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각으로 써야 되니까 2파이 n만 추가로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자, 6분의 17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의 17파이라고 하는 거는 2파이 더하기 뭐가 돼요? 6분의 5파이.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채영아 어떻게 할 수 있어? 2파이 떼버리고 6분의 5파이라는 이 작은 각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2파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써주면 일반각이 되겠네. 그치? 음수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음수가 조금 짜증나니까 음수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음수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 자, 이것도 우리가 대분수로 고치자. 대분수로 고치게 되면 마이너스 5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민기야, 얘 없애려면 몇 파이 더해야 될까? 몇 파이를 더해야 양수가 될까? 그렇지, 6파이 더하니까 얘 없어지고 파이가 더 있죠, 아직. 그치? 맞니? 그럼 얘네 둘이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파이가 되고, 뒤에다가 뭘 써주면 돼? 2파이 n을 써주면 여기까지가 일반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473번 4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474번 하고 잠깐 손 돌릴게요. 474번. 오늘 얘들아 개념 설명은 다 끝낼 거야. 알겠죠? 민기 알겠지? 개념은 다 끝낼 겁니다. 자, 보면 호의 길이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의 길이 4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반지름 몰라. 반지름 모르네. 반지름 모르고 세타도 몰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호의 길이가 4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넓이가 6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이것만 기억하자. 얘들아, 공식 써서 대입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세타라고 하는 건 반드시 호도법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자, 얘는 R 세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1에 RL이니까 4가 되겠죠. 민기 괜찮아? 이거 두 번째 공식 쓴 거야, 민기야. 그치? 많이? 그럼 여기서 R을 구하게 되면 R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는 건 몇 분의 몇이야? 아,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조심하자, 얘들아. 민기야, 이거 갑자기 파이가 없이 그냥 3분의 4니까 이게 호도법이 맞냐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얘들아, 정의를 떠올려봐. 호도법이라는 건 뭐야? 각의 크기의 이 단위를 레디안으로 바꾼 거잖아, 그치? 일반적인 숫자로 바꾸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야. 파이가 꼭 붙어야 호도법이 아니야. 알겠죠?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호도법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4 라디안 이렇게 정의되는 거야. 이랬어요? 민기 괜찮니? 오케이. 현재 시간 45분?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그런 거 깔아줄 거야, 민기야? 그 아이 지킴이 그런 거. 필요하긴 해요. 그 UMH 막 어플 차단하고. 근데 이거 아이폰 안 되지 않나? 그럼 아이폰이 보안이 옛날에 선생님 그 21살 차이 나는 이제 사촌 동생 있거든. 지금 이제 중2인데 지금 중3인데 옛날에 이렇게 초딩 때 내가 그걸 해본 적이 있어. 야, 대단해. 어떻게든 풀더라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늘 그렇게 방법을 찾더라고. 그래서 의미가 없더라. 저번에 아이스크림 깔려있어요. 너? 너 아이 아니잖아. 청소년 알림 앱 깔려있어요. 엄마한테 어필해. 나 더 이상 아이 아니라고. 쫄끈할 깔려서 58,000% 그죠? 그러니까 그거 불러다가 데이터가 다 자,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의 정의 가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삼각함수를 하기 위한 기본 밑바탕을 조금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의를 조금 배울 건데, 자, 책이랑은 조금 다르게 갈 겁니다. 알겠죠? 자,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이 점을 P라고 하겠다. 그 P에 대하여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정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많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갈게요. 첫 번째 줄에 중간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R 대신에 1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첫 번째 뭐라고 할 거냐면요. 자, 단위원을 기준으로 조금 정의를 할 겁니다. 단위원이라는 건 뭐다?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민기 괜찮을까? 자, 그래서 단위원으로 시작할 건데, 자, 그럼 우리 원의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이 단위원의 원의 방정식을 정의하면 x제곱, y제곱을 더했더니 그게 1이 되는 함수죠.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원 위에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할 건데, 자, 우리 그럼 봐봐. 삼각함수를 정의하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잖아요, 그치? 맞아요? 직각삼각형을 정의하려면 뭐가 필요해? 각이 필요하죠. 각이 있으려면 시초선과 동경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자, y축 하나 그릴 거고요. x축 하나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원부터 그리고 하자. 원부터 그리고 할게요. 다시 그릴게요.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네, 한 번만 더. 자, 이 정도로 만족해 주세요. 네. 자, 원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x축 하나 좀 이상한 형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릴게. 대충 뭐 볼만하죠, 그쵸? 자, 그럼 제가 x축 양의 방향 시초선 그렸고요. 자, y축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원 찾았어요. 괜찮니? 자, 두 번째 필요한 건 뭐야? 시초선이 필요해요. 시초선. 자, 민기야, 시초선이 있으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동경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동경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할게요. 자, 동경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그때 동경하고 원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린 정의하겠다. 뭐라고 정의하겠다? P라고 정의하겠다. 그때 좌표를 x, y라고 하겠다. 다들 괜찮니? 자, 그러면 어쨌든 직각삼각형을 정의하려면 민기야, 뭐든 이 점을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야 직각삼각형이 생기겠죠. 맞니? 자, 그럼 항상 늘 우리가 어디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거냐면, 자,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기로 약속할 거야. 약속입니다. 절대 y축에 수선의 발 내리지 마세요. 우리 x축에다가 내릴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자, 우리가 깨달은 게 몇 개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자, 여기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된다? x가 된다. 자, 두 번째, 여기 높이는 뭐가 된다? y가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야. 제가 아까 반지름의 길이 1인 단위원으로 정의한다고 했죠. 맞니? 자, 그리고 그때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야. 그 세타는 당연히 뭐가 될까? 호도법이 되겠죠.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인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냥 y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냥 뭐가 돼? x.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자, 밑변분의 높이니까 결국은 뭐가 될까? 아, x분의 y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 y라고 하는 높이는 결국 뭐랑 똑같다? 사인 세타랑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다?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라는 거야. 민기 괜찮니? 자,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면 우리가 점 p라고 하는 이 녀석의 좌표도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네.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민기 괜찮아?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자,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지, 민기야, 그치? 맞아? 말로 해라, 민기야. 때려보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민기야, 얘가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좌표인 건 맞아? 네.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상관없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자,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중요한 건 저 세타라는 각의 크기가 항상 서로 어때야 돼? 일치해야 돼요. 알겠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인데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분의 뭐라고 정의해도 상관없다. 코사인 세타분의 자,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관계식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심화 미적분에서는 이 관계식이 더 많아집니다. 알겠죠? 자,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여러분 책 맨 밑에 있으니까 각각 별표 하나씩 해주세요. 막 어려운 건 아닌데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별표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피곤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냐면 자, 지금 내가 여기다가 뭐를 찍었을 때 점 P를 찍었을 때 Y좌표, X좌표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고 Y좌표는 사인 세타랑 똑같다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각각 사분면에서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민이 괜찮아? 그럼 봐봐. 1사분면에서는요. 자, 이 좌표가 각각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겠죠. 맞니? 아,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요. 사인이 양수, 코사인이 양수, 그리고 탄젠트도 양수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시원이 괜찮니?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2사분면이 있다라고 해볼게. 자, 민기야, 2사분면에 있으면은 아까 x좌표가 코사인이었죠. 맞니? x좌표가 코사인이었죠. 그럼 코사인은 무슨 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겠지. 민기야, 사인은 y좌표니까 양수죠, 아직. 그치? 그럼 사인은 양수겠네. 자, 그리고 탄젠트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죠. 왜? 탄젠트라는 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치? 맞니? 자, 그럼 만약에 3, 4분면에 있다고 하자. 채영아, 이렇게 되면 x좌표, y좌표가 다 음수죠. 그쵸? 맞아? 그럼 당연히 사인도 음수가 되고 코사인도 음수가 되지만 탄젠트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겠죠. 맞니? 자,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주황색으로 할까? 자, 여기 있어. 자, 여기는 누가? x좌표는 양수니까 사인은 양수가 돼요. 그런데 민기야, y좌표는 음수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되겠죠. 맞니? 자, 반대죠. 죄송합니다. 맞죠? 네, 죄송해요. 음수. 반대로 썼죠? 죄송해요.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각 사분변별로 우리가 삼각함수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한 거잖아. 그치? 근데 잘 봐요. 자, 얘는 모두가 다 양수가 됩니다. 모두가 다 양수가 되는데 이 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요. 얘는 탄젠트만 양수고요. 자, 마지막에는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아?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전부 다 양수라고 해서 A, 올이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사인 쓸 거고요. 여긴 탄젠트만 양수다.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얘를 자, 반식의 방향을 얼싸안고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외워서 했었습니다. 유치하게. 알겠죠? 근데 생각보다 쓸만하니까 머리로만 하세요. 말로 하면 왕따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얼싸안고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각 사분변별로 우리가 어떤 삼각함수가 양수인지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기억하자.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문제가 자, 코사인이 양수가 되고요. 탄젠트가 음수가 되는 사분면을 찾아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제 몇 사분면? 4사분면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야. 지금은 제가 그냥 쉬운 문제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인과 코사인의 결합 상태의 부호를 보고 우리가 사분면이 어딘지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진도는 다 뺀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제가 단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기본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75번 볼게요. 자, 475번 보게 되면 원점과 P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 그럼 민기야, 점이 어디 있든 어쨌든 삼각함수를 정의하려면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좌표 봐봐. 뭐라고 돼 있어? X좌표가 3이라고 하니까 3 써주시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민기야, 너 음수 싫어하지? 네. 그냥 양수라고 그냥 쓰자 일단. 알겠죠? 자, 그럼 어쨌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게 되면 여기가 루트 10이라는 것도 이해될 거고, 자, 삼각형의 가계 크기를 기준으로 변의 길이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 다 구할 수 있죠. 많이? 자, 첫 번째 사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루트 10분의 1. 자,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10분의 몇이야? 3. 마지막에 탄젠트라고 하는 건 민기야 3분의 1이 되겠지. 많이?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야? 부호를 판단해야 돼. 부호. 자, 봐봐.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민기야,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죠? 점의 좌표가? 3,-1이니까 4사분면이잖아. 그치? 얘들아, 4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죠. 맞아요? 코사인만 양수니까 이 새끼 빼기, 이 새끼 더하기, 이 새끼 빼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부호까지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삼각비를 구한 다음에 사분면의 위치에 따라 부호만 결정하라는 거야. 시연이 괜찮아요? 일단 삼각비만 구하세요. 마지막에 부호를 결정하세요. 자, 그 다음 476번 보겠습니다. 476번. 이거 호도법으로 나왔으니까. 자, 476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4분의 3파이에 대해서 삼각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내가 동경과 시초선을 좀 확인해 볼게. 민기야, 4분의 1파이니까 4분의 1. 4분의 1은 몇 도야? 45도죠. 180도를 4등분 한 거니까. 자, 이거 너네가 지금 이거 호도법으로 각 크기 판단하는 거 어려우니까 지금은 제가 유식분법으로 바꿀게요. 알겠죠? 자, 45도가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몇 도야? 135도가 되거든요. 135도. 자, 135도는 대충 요 정도야. 여기입니다, 여기. 민기야, 그럼 둔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잖아, 그치?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약속했던 게 뭐야? 무조건 수선의 발은 X축에만 내리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맞니? 그럼 민기야, 여기 자가 있는 예각이 몇 도가 돼야 돼? 135도니까 여긴 45도가 돼야겠죠. 다시 한번. 둔각이 135도니까 예각은 45도가 되겠죠. 맞니? 그 45도가 정의하는 변의 비율은 1대1대 루트 2잖아. 확인했어? 확인 다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삼각비 구하자. 첫 번째,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자, 루트 2분의 1 유리하네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도 루트 2분의 1. 자, 마지막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45도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뭐 하자고 했어? 부호 결정만 하자라고 했죠? 몇 사분면에 있으니까? 2사분면에 존재하니까 민기야,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죠. 그쵸? 맞아? 사인만 양수니까 결국 어떻게 돼?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삼각비가 결정되겠죠. 괜찮아요? 쭉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삼각함수 값의 부호는 477번 잠깐 볼게요. 자, 문제 조건에서 세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타가 3분의 14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4파이. 자, 얘들아, 동경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면 민기야 이거를 무슨 법으로 뭐로 고치는 게 좋아? 일반각으로 고치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그럼 이거 자 대분수로 고치게 되면 4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되는 거 확인됐죠? 맞습니까? 자, 민기야, 그럼 360도를 몇 번 돈 거야? 2번. 그치, 2파이가 360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 없애고 얘가 우리가 동경의 크기네, 우리가 찾으려는. 자, 그럼 얘는 몇 도입니까? 실제로 180 대입하게 되면 120도가 되거든요. 민기야, 그럼 120도는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있어? 그렇지, 2사분면에 있겠죠. 90도보다 좀 더 크잖아. 90도하고 90도 180도 사이죠? 확인했지? 그치, 2사분면이네. 자, 그럼 제 2사분면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값의 부호를 찾으래. 누구만 양수야? 2사분면이니까 얼싸 사인만 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480번 보겠습니다. 자, 480번 보면은 제2사분면의 각이다라고 밑줄 쳐주시고요. 제2사분면의 각이다 밑줄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만들어 볼게요. 자, 코사인 만들어 봤을 때 민기야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자, 코사인이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밑변의 길이가 5, 밑변이 3이라고 하자. 제가 뭐라고 했어? 일단 부호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게 되면 높이가 4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사인과 탄젠트 구하자. 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4.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3분의 4가 되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부호 결정해야 돼. 얘 몇 사분면에 있다고 했어? 2사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누구만 사인만 양수,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481번은 제가 중간에 알려드렸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을 써놓으세요. 이거 활용해서 푸는 거니까. 네, 이건 여러분이 따로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비는 설명 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15분 조금 넘었는데 한 3분 정도만 있다가 개념 정리,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만 좀 마시고. 자, 오늘 유형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네, 한 6번 정도? 5번, 6번에서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482번 보겠습니다. 482번. 자, 문제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이 10초선과 동경에 위치해 있는 각의 크기가 몇 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0도라고 되어 있을 때, 자, 나타내는 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같은 거랑 다른 거랑 구분하라는 겁니다, 민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390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390도라는 거는 결국은 360n에다가 더하기 30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뒤에 짜투리 각이 결국은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치가.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750도 같은 경우에는 자, 360n에다가 720도를 빼면은 30도가 되기 때문에 뒤에 짜투리 각이 또 30도가 되죠? 얘도 동경의 위치가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마이너스 330도 보겠습니다. 자, 얘는 360n에다가 360도를 더하면 뒤에 30도가 남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동경의 위치가 똑같겠죠. 맞아요?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마이너스 390도 같은 경우에는 자, 360n에다가 민기야 이거 몇 도 더해야 돼? 360도만 더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720도 더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720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30도가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얘 같은 경우에는 동경의 위치가 반대편에 있겠죠. 그쵸?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7번 보겠습니다. 자, 487번 보게 되면요. 자, 세타가 뭐라고 돼 있어? 제4사분면의 각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세타라고 하는 거는 4사분면에 대한 각이기 때문에 잘 봐. 360도 n 더하기 360도보다는 작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60도 n 더하기 270도보다는 크겠죠. 따라오셨습니까? 괜찮아요?
민기야, 27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데 이걸 일반각으로 써야겠죠. 괜찮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3분의 세타를 찾고 싶다라고 돼 있죠. 그럼 3등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분의 세타 같은 경우는 좌변과 우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자, 120도 n 더하기 120도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120도 n 더하기 3으로 나누게 되면 90도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거 일반각 정의할 때 민기야, 여기 n에다가는 뭘 대입할 수 있다고 했어? 정수 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가장 간단한 숫자 대입하고 싶은데 뭐가 들어올 것 같아? 0이 좋겠죠, 그쵸? 음수보다도 0이 좋겠죠, 그쵸? 0부터 대입하자. 자, 그럼 0 대입하게 되면 이 각의 크기가 90도부터 120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n에다가 그 다음 자연수 1 대입해 볼게. 1 대입하게 되면 210부터 어디까지? 24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한번 대입해 볼게. 2 대입하게 되면요 330부터 자 360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게 괜찮아?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금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했죠. 그 다음에 뭐 대입해야 돼? 3을 대입해야 돼. 3, 그치? 근데 3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몇 도야, 민기야? 360도고요. 여기다 대입해서 360도야. 그럼 360도에다가 90도 더한 거랑 360도에다가 120도 더한 건 첫 번째 노란색이랑 똑같죠, 어차피. 아니? 한 바퀴 돈 거니까, 그쵸? 맞아? 그럼 우리는 요거 세 개만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하고 싶다? 좌표 평면의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려보면요. 자, 첫 번째 어디야? 90부터 120이니까 90, 120 요 정도 대충. 그 다음에 210, 240, 210, 240 요 정도. 자, 마지막은 330, 36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과 똑같이 생긴 형태가 몇 번? 3번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유형 3번은 제가 마지막에 할 거고요. 지금은 유형 4번 60분법과 호도법을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유형 4번. 자, 그러면 492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1번 45도부터 갈게요. 자, 45도는 이 어떻게 돼요? 파이를 4등분 하면 되겠죠. 왜냐면 파이가 180이니까, 그치? 아까 적은 것 중에 있었죠.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60 보겠습니다. 자, 160은 이렇게 생각하자. 봐봐. 10도에다가 곱하기 16 이렇게 했다고 봐도 상관없죠. 맞니? 자, 근데 10도라는 거를 굳이 붙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 18분의 1파이 아니야? 180도를 18조각으로 나누면 10도가 되겠죠. 맞니? 거기다가 몇 배 하면 돼? 16배 하고 약분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 9분의 8파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되겠죠? 뭐야? 뭐 잘못됐다? 10으로 18 맞잖아. 9분의 8 아니야? 맞죠? 9분의 8 맞죠? 나 옳지 않은 거 보는 거고. 옳은 것이구나. 미안해. 9분의 8파이. 그러니까 이번도 틀렸죠, 그쵸? 죄송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44. 자, 마이너스 144는요, 이렇게 보자. 자, 12도 곱하기, 자,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럼 민기야, 봐봐. 아까 12도 했었잖아요, 그치? 뭐랑 뭐랑 곱하면 180이라고 했죠? 10이랑 15라고 했죠. 오케이. 그럼 이 새끼는 15분의 1파이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자,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4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3번도 답이 아니겠네. 그럼 나머지 4번과 5번은 여러분이 고쳐주시면 좋겠죠. 맞습니까? 자, 파이에다가 몇 도 대입하면 돼? 180도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유형 5번. 유형 5번. 자, 유형 5번 볼 건데요. 자, 몇 번 볼 거냐면 497번 보겠습니다. 별표 2개. 자, 반지름 있고 L 있고요. 가운데 당연히 중심과 세타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둘레 길이가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레라고 하는 건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더한 거니까 이 안에다가 당연히 호의 길이 L 더했고 그 값이 그냥 24가 된다라는 거겠죠. 따라오셨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넓이가 최대가 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자, 부채꼴의 넓이를 생각하게 되면 자, 2분의 1의 RL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찾으라는 게 민기야 뭐냐면은 뭐의 최대값이냐면 곱의 최대죠.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 보통 쓰는 게 뭐 있어? 산술, 기하, 평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천천히 정리할게. 첫 번째 봐봐. 자, 이 R이라고 하는 건 양수고요. L이라고 하는 것도 양수야. 맞니? 왜? 반지름과 호리 길이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산술기하 평균 할 수 있죠. 2R 더하기 L이라고 하는 녀석은 2배의 루트 2RL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자, 2RL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24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12 제곱 바로 해버려. 144 얘는 2RL이죠. 근데 민기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요 녀석이잖아. 그치? 맞니? 여기까지 됐어 민기야? 그럼 내가 2분의 1 아래를 찾아야 되니까 4로 나누자. 4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36이 될 거고요. 이 새끼는 2분의 1 RL 즉 뭐가 돼? 우리가 찾는 실제로 넓이가 되겠죠. 아니?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넓이의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은 몇이야? 따라서 36이구나. 근데 민기야 이게 답이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 뭐라고 하냐?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이라고? 그럼 잘 봐. 자, 봐봐. 얘들아, 넓이가 36이 됐다는 건 뭐가 성립했다는 거야? 등호가 성립했다는 거죠. 산술 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했다는 건 누구랑 누가 똑같아야 돼? 양수가 되는 두 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 R과 L이 똑같아야 돼.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민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R 더하기 L이 24잖아, 그치? 근데 우리 L 대신에 2R 대입해도 돼? 자, L 대신에 2R 대입하니까 총 4R이 될 거고 이 새끼는 24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R이라고 하는 새끼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6 이렇게 정의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실제로 찾으려고 했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반지름은 몇인 거야? 반지름은 6이 된다라는 거겠죠. 괜찮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대가 될 때 반지름의 길이 둘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괜찮니? 근데 이럴 때도 있다. 얘들아, 최대가 될 때 반지름 구해서 호일 길이랑 중심각 세타까지 구하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3번 보도록 하자. 자, 유형 3번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전체적으로 설명할 게 있는데 앞에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자, 제목은 제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하겠습니다. 동경의 위치관계. 자,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위치관계를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x축 일치할 때. 자, 두 번째는 x축에 대칭할 때. 자, 세 번째는 y축에 대칭할 때. 자, 네 번째는 원점 대칭일 때.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y는 x의 대칭일 때, 뭐 역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y는 빼기 x에 대한 대칭, 요거까지 총 6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도 될까요? 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치할 때 보겠습니다. 자, x축, y축이 있어. 자, 근데 두 동경이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해볼게. 두 동경. 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하고, 너무 작나? 알파라고 하고, 자, 동일한 위치에 뭐가 있다고 하자. 자, 베타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자, 그럼 봐봐. 얘는 실제로 어디가 똑같냐면 요만큼의 가격 크기가 똑같잖아, 그치? 맞니? 그럼 실제로 빼게 되면 몇 도야? 민기야 그냥 빵이지, 그치? 근데 생각해봐. 동경의 위치가 똑같다고 해서 가격 크기가 클까? 그건 아니죠, 그쵸?
왜냐면 알파는 정말 여기까지 가게 크기가 될 수 있겠지만 베타라는 건 한 두 바퀴 돈 다음에 여기까지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얘가 0도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360도 곱하기 n에 더하기 0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예를 들어봐. 얘가 30도라고 하고 얘가 390도라고 해봐. 민기야, 둘이 빼면은 빵이야? 아니죠. 360이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의 형태로? 일반각의 형태로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야. 누가 클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X축에 대칭한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알파가 이렇게 있고요. X축에 대칭하게 되면 베타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왜 대칭 안 그려져? 자, 그럼 여기가 알파고, 자, 그 다음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야. 민기 괜찮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여기 알파의 크기랑 여기 알파의 크기랑 똑같죠? 맞니? 왜냐면 대칭했으니까 각의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번에는 빼는 게 아니라 더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더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봐봐. 원래 베타가 요만큼인데 알파를 더하니까 뭐가 돼? 360이 되죠. 맞니? 이거잖아. 요만큼까지 왔는데 알파 더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360도 n에다가 더하기 빵도 우리가 이렇게 일반각 정의할 수 있겠죠. 민기 괜찮아? 시영이 괜찮아?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y축 대칭. 자, 파란색 여기 있어. 알파. 자, y축이 대칭하게 되면 여기가 베타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럼 어디가 똑같아? 이번에 여기 알파라고 했던 크기랑 여기랑 똑같겠죠? 맞니? 이번에는 베타랑 알파랑 더하면 몇 도가 생겨? 평각이라고 하는 180도가 생기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세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베타 더하기 알파를 하게 되면 얘는 360도 n에다가 더하기 180도 이렇게 정리되겠죠? 괜찮습니까? 다들 따라와? 민기 못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베타가 여기래, 알파가 여기래. 대칭했잖아. 그럼 베타가 이만큼이고 알파가 이만큼이니까 더하면 180도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우리 각을 무슨 각으로 표현하자? 일반각으로 표현하자라는 거야. 괜찮아요? 이해 안 됐어요? 괜찮아? 이건 괜찮아? 네. 이건 괜찮아? 좋습니다. 네. 눈치 주는 겁니다. 봅시다. 자, 원점 대칭할게요. 칠판이 작아서 미안하다. 자, 원점 잘 봐. 원점 대칭하게 되면요 이렇게 될 거야. 알파. 자, 원점 대칭이니까 그냥 그대로 연장선 그려서 베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각의 크기랑 여기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면 베타만큼 갖다가 다시 알파를 빼게 되면 다시 한번 평각이 되겠죠. 봐봐. 베타만큼 갖다가 다시 알파만큼 빼면은 평각이 되겠죠. 맞니? 그럼 얘도 어떻게 돼? 360도 n에다가 더하기 180도만큼의 뭐가 생겨? 일반각이 생기겠죠. 괜찮니? 자, 내가 이거 너네 써서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그려서 너네가 동경의 위치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민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좀 작게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y는 x 하면 자 이렇게 있을 거야. 자, 똑같이 갈게. 자, 알파. 자, 그럼 베타가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베타. 자, 그럼 이번에는 봐봐. 요만큼의 크기랑 요만큼의 크기랑 똑같으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생기겠죠. 그치? 90도가 생기겠지? 그럼 90도가 생기니까 결국은 베타에서 이번에는 알파를 더하면 자 360도에다가 n 더하기 몇 도가 생겨? 얘는 오히려 90도가 생긴다라는 거야. 알았어요? 자, 마지막 y는 빼기 x에 대한 대칭 요거까지 볼게요. 얘는 사실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를 외우라기보다는 이런 조건이 나오면 너네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알파부터 보자. 자, 알파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알파. 자, 그럼 베타가 어떻게 되겠어? 얘를 이렇게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아? 그러면 어디가 똑같냐면요. 요만큼의 크기랑 요만큼의 크기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하게 되면 몇 도가 생겨? 오히려 270도가 생깁니다. 알겠니?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자 베타에서 알파를 더하게 되면 얘는 자 일반각의 크기로 보면 뒤에 짜투리가 몇 도가 생겨? 270도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를 써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제의 상황이랑 조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너네가 동경 두 개를 직접 조건에 맞게 그려서 확인해 보라는 거야. 알았니?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가끔 멘트를 이렇게 칩니다. 자, 일치할 때랑 원점 대칭이랑 멘트가 이렇게 나와. 동경이 일직선 상에 있다라고 합니다. 일직선 상에 있다. 맞죠? 이 새끼도 일직선 상에 있고 이 새끼도 일직선 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근데 민기야 봐봐. 일치할 때는 동경의 방향은 똑같죠? 맞아? 그런데 원점 대칭일 때는 동경의 방향이 서로 완전히 반대죠. 맞습니까? 둘 다 일직선 상에 있는 건 맞으나 동경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거 적을 필요는 없고 얘들아 489번 봐봐. 489번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밑줄 치세요.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돼 있죠. 멘트가 둘 다 나와 있지 민기야. 그치? 일직선 상에 있다고 하는 순간 일치하고 원점 대칭 둘 중 하나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방향이 반대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마지막에 4번을 우리가 선택해서 문제를 접근하라는 거죠. 물론 외워서 풀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지금 한 문제만 할게요. 자, 몇 번 볼 거냐면은 491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49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그 다음에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밑줄 치세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림 그릴 겁니다. 크게 그릴 거예요 그냥 이번엔. 자, y는 x니까 상대방도 하나 그려주고요. 자,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할게요. 자, 이 새끼를 내가 2세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했으니까 여기가 7세타라고 하면은 민기야 어디랑 똑같아?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결국 둘이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9세타가 결국은 90도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무슨 각으로 써야 돼? 일반각의 형태로 늘 쓰라고. 알겠니?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세타기 때문에 양변을 부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얘는 10도 더하기 36도 n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근데 민기야 여기 n에는 무슨 수 대입할 수 있다고 했죠? 정수 대입할 수 있다고 했죠. 뭐부터 대입하는 게 좋을까? 0부터 대입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첫 번째 n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10도. 두 번째 n에다가 1이죠. 0이죠. 10도. 자, n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46도.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82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잘못했나?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세타의 크기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9죠. 죄송합니다. 10 맞는데? 9세타 더해서 90도 360. 아, 미쳤네. 이거 10 미안하다. 10 이거 40이죠? 되니? 40이죠. 죄송해요. 자, 0 대입하면 10 맞고요. 1 대입하면 몇이야? 50. 그럼 민기야 2 대입하면 90 맞아? 근데 밑에 세타가 0부터 몇 도 사이래?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한 세타는 10도하고 50도 두 개니까 더하면 결국 60도 이렇게 되겠죠. 시영이 괜찮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자, 숙제는 자 497번부터 기본 문제는 제가 거의 다 풀었죠. 자, 498번까지 해주세요. 498번. 네, 498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72쪽만 해주세요. 72쪽. 72쪽 하나만 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남는 시간 동안 문제 풀다가 클린실로 이동하겠습니다.